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함수는 매개 변수를 어떤 유형으로, 즉 인수를 어떻게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지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 자료형의 변수인 경우와 C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인 포인터 매개 변수인 경우, 그리고 C++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진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일반 변수 타입일 수도 있고, 포인터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레퍼런스가 매개 변수 영역에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앞서서 레퍼런스는 변수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 영역에 레퍼런스를 기술한 경우 그것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야 되느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함수 몸체 측에서 호출 측으로부터 인수를 전달받는다 라는 측면에서 변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매개 변수는 인수를 전달받는 방법이 좀 다른데, 소위 일반 변수인 경우에는 실인수에 기술한 표현식의 결과값이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지는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호출되어지는 방식을 값에 의한 전달 혹은 call by value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반면에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인수에 기술되어진 L-value에 대한 주소값이 매개 변수인 포인터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전달되어지는 것은 값이 아니라 어떤 값에 대한 주소값이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소에 의한 전달, call by address라고 부릅시다. 자, 반면에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 영역에 기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인수 영역에서 매개 변수 영역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매개 변수에 지정한 레퍼런스가 실인수 영역에 대한 L-value에 새로운 별명을 하나 부여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포인터처럼 무엇인가 전달받지 않았지만 포인터처럼 레퍼런스로 정의되어진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에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와 달리 레퍼런스이다 보니까 어떠한 연산자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변수를 접근하듯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 마지막 경우는 레퍼런스를 이용한 함수 호출이다 라는 의미로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르도록 해봅시다. 사실 나는 여기서 레퍼런스라는 것이 우리 C++에서 추가되어진 문법적인 표현 레퍼런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에 의한 호출이다 혹은 레퍼런스에 의한 호출이다 라는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혹자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call by reference로 어떤 간접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전달이다 라고 분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각각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보다는 각각의 매개 변수 전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특징들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call by value, 즉 값의 복사에 의한 전달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가 갖는 매개 변수 유형인 것이죠. 함수 호출문에 작성되어진 실인수의 표현식 결과값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값이 복사돼서 전달됐기 때문에 함수는 매개 변수의 값을 설사 바꾸어준다 하더라도 실인수 영역에는 어떠한 변화도 야기시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각각의 사례들을 조금 명료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 swap이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swap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형 매개 변수를 갖고 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값을 지역 변수 temp를 통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자, 따라서 메인 함수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swap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현재 swap은 정수형 변수를 두 개 필요로 하는 함수이다 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a, b라는 두 변수를 swap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준 것이죠. 현재 a라는 변수가 2라는 값을, b라는 변수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swap 함수 호출을 통해서 a, b라는 변수의 두 값을 서로 맞교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호출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함수 호출문에 의해서 함수가 수행되어지게 되어지면 swap이라는 함수는 현재 n1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첫 번째 인수 a를 복사받을 것이고 두 번째 매개 변수 n2를 통해서 두 번째 인수 b의 값을 복사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n1이라는 변수는 a와 동일한 값을 갖고 있고 n2라는 변수는 b와 동일한 값을 갖고 있대 이 값에 대한 복사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wap이라는 함수 안에서 temp라는 변수를 통해서 n1, n2라는 두 매개 변수의 값을 맞바꾼다 하더라도 현재 얘가 2의 값, 얘가 3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문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n1이 3의 값, n2가 2의 값을 갖게 되어져서 n1과 n2는 맞바꾼 처리가 일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처리는 실인수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그때 a, b라는 두 개의 값은 함수 호출 전과 동일한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즉, call by value라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유형으로서 실인수의 복사본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보통 호출축에 반환해 주고자 했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매개 변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swap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되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를 포인터 변수로 두었어요. 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모두 다 주소값을 갖는 변수이되 정수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 그런 변수로 선언을 해둔 것이죠. 따라서 이 swap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역시 임시 변수 temp를 두어서 현재 p1이라는 또 p2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받은 인수의 값들을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맞바꾸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메인 함수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해서 swap이라는 함수는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를 필요로 하는 함수이니까 함수 호출문에서 현재 a라는 변수의 주소값과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각각 호출축으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a는 2, b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비교하기 쉽게 a는 1000번지, b는 2000번지 할당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함수 호출에 따라서 p1이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첫 번째 인수, 즉 a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0번지를 전달받을 것이고 p2라는 매개 변수는 두 번째 인수 b에 대한 주소값 2000번지를 전달받아서 각각 p1과 p2라는 매개 변수는 1000번지에 있는 a와 2000번지에 있는 b라는 변수를 가리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함수 내부에서 p1이 가리키는 값을 temp라는 변수를 통해 가져오도록 했다라고 하면 현재 p1이 가리키는 값은 변수 a의 값이 될 테니까 2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그리고 p2가 가리키는 값을 p1이 가리키는 값에다 집어넣으니까 현재 p2가 가리키는 값 3은 p1이 가리키는 값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a라는 변수가 3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temp라는 변수의 값을 p2가 가리키는 곳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 2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이 값을 p2가 가리키는 이곳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현재 1000번지에 있는 a 변수는 3의 값을 2000번지에 있는 b라는 변수의 값은 2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는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변수는 다 없어지겠죠. 없어진다 하더라도 호출축에 돌아와서 보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서로 맞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레퍼런스를 이용한 함수 호출을 생각해 봅시다. 자, 레퍼런스는 C++에서 추가되어졌기 때문에 C++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에요. 특히 앞에서 나온 두 가지 방법과 어떤 차이점들 또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봐 둡시다. 자, swap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을 현재 정수형 레퍼런스로 두었어요. 자,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는 swap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면서 두 정수 값을, 즉 이 레퍼런스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어질 정수형 변수를 두 개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퍼런스를 지역적으로 선언을 할 때 int %r은 a라는 형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어떠한 연산자 필요 없이 그저 변수명을 그대로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변수 A에 대해서 R1이라는 이름이 또 B에 대해서 R2라는 이름을 하나씩 더 추가하도록 해보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R1과 R2라는 레퍼런스는 수압이라는 함수 안에서 정의되어진 것이잖아요. 자, 따라서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기존의 1000번지, 2000번지 할당되어진 두 변수 A, B는 수압이라는 함수 내부에서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이 가시적이진 않지만 함수 매개 변수로 레퍼런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 R1이라는 이름과 R2라는 이름을 하나씩 더 부여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000번지는 메인 함수에서는 A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수압이라는 함수에서는 R1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 B는 수압이라는 함수 안에서 R2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달리 여기 변수가 생성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실인수 영역을 참조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눈여겨봐두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이 수압이라는 함수의 구현부에서는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하나 두고 자, 레퍼런스는 기존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R1이라는 변수의 값을 템프로 가져와라 라고 하면 현재 R1이라는 변수는 메모리 1000번지에 대한 이름이다 보니까 메모리 1000번지에 있는 이 E라는 메인 함수의 A라는 변수의 값을 템프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R2 변수의 값을 R1에 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제 R2가 참조하는 2000번지의 값 3을 R1이 참조하는 1000번지에다 집어넣어서 여기 3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템프라는 변수의 값을 R2에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백업받았던 2의 값을 R2라는 이름이 참조하고 있는 2000번지에다가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제 여기에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함수 역시 함수가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나서는 호출축으로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면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만들었던 모든 정보들은 다 소멸되어진다 하더라도 메인 함수로 돌아왔을 때 현재 A 변수의 값과 B 변수의 값이 호출 전과 달리 서로 맞바뀌어져 있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방법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두 번째,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것처럼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함수 내부에서 접근한 내용이 특별히 반환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그 효과가 실인수 영역에 영향을 미쳐지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다만 포인터 매개 변수와 달리 레퍼런스를 위한 공간은 어떠한 공간도 할당되어지지 않고 또 어떠한 값도 복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전달되어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의 값을 참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인수의 값을 수정하는, 변경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다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 매개 변수처럼 뭔가 간접 참조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든가 하는 복잡한 행위 없이 그저 일반 변수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줌으로써 해당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만 함수 호출문을 봤을 때 이 호출문만 봐서는 이 수압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을 유추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포인터 매개 변수는 주소 연산자를 동반하니까 수압이라는 함수는 포인터 매개 변수를 취하겠구나 라는 걸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에는 그저 일반 변수를 갖는 함수 호출처럼 그냥 변수 이름만 나열해 주기 때문에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이 일반 변수인지 아니면 레퍼런스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변수라고 한다면 함수 안에서 조작한 내용들이 실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레퍼런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함수 안에서 조작한 내용들이 실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출문만을 봐서는 알 수 없는 좀 제약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해보면 포인터 매개 변수와 레퍼런스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기본 재료형의 매개 변수를 갖는 경우와 달리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다만 포인터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인 포인터를 위해서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지는 데 반해서 레퍼런스 매개 변수는 어떠한 메모리도 할당되지 않는다. 포인터 매개 변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접 참조 연산을 동반했을 때에 한해서 실인수 영역을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레퍼런스 매개 변수는 하나의 별명, 하나의 이름이 부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의 연산 없이 보다 간단하게 또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포인터 조작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레퍼런스 매개 변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반면에 함수 출문에 의해서 기본 재료형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의 C 언어에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했던 많은 부분들이 레퍼런스 매개 변수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엄밀한 의미로는 변수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그냥 다른 부분과 비슷한 관점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11인수를 매개 변수로 복사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저 별명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 데이터들을 인수로 갖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어쩌면 포인터 매개 변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레퍼런스 매개 변수로 실인수를 변경할 수도 있어서 포인터 매개 변수를 갖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유지하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또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레퍼런스는 L-밸류에 대한 참조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는 실인수에 상수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사실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가 상수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즉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상수의 인수를 갖도록 허용해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onst reference라는 것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ref라는 변수는 레퍼런스인데 그 레퍼런스는 정수에 대한 참조, 정수에 대한 별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주게 되어지면 상수인 정수에 대한 참조를 갖는 레퍼런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const reference를 정의하게 되어지게 되면 상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실인수 영역에 있는 값을 변경하지는 못한다라는 제약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값을 참조하기 위한 방법에서만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어떤 함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은 값을 어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실인수의 값을 수정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const reference를 써줄 수 있어요. 실인수에는 어떤 L-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매개 변수 자체가 const reference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영역에 상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그 영역의 값을 수정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구성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할 때 포인터 매개 변수 앞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주게 되어지면 역시 p라는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에는 상수인 정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포인터 p를 통해서 간접 참조한 대상의 내용을 수정하는 별표 p의 값을 변경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p 자체는 변수이기 때문에 p는 다른 주소 값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를 정의할 때 상수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const reference를 주면 되는데 그 경우는 현재 상수의 값을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 메모리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유지하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역시 레퍼런스는 메모리상의 어떤 영역을 참조하는 형태가 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이 영역의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도록 컴파일러가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함수 호출에 대한 세 가지 매개 변수 유형 잘 봐두고 특히 이번 학기에는 레퍼런스 매개 변수와 포인터 매개 변수들을 사용을 하되 레퍼런스 매개 변수가 더 많이 사용되어질 것이니까 그 특징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